네, AI 반도체 업종이 주춤하는 사이에 그동안 저평가됐던 바이오 업종이 주목을 받았죠. 바이오와 코스닥을 합쳐서 이른바 바스닥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는데요. 특히 거액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ABL 바이오와 비만 치료제에 도전하는 한미 약품 등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내년 주가 전망은 어떨지 강하나 전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도체 업종 오늘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만 그동안 주춤할 때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었던 게 바이오였습니다. 무슨 새로운 소식들이 좀 많았죠? 그동안 바이오에? 네, 맞습니다. ABL 바이오라는 우리나라 플랫폼 3사 중 한 군데가 일라일리라는 글로벌 1위 네. 대형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총 계약 규모는 무려 3.8조 원이었고 3조 8천억 원. 네, 3.8조 원이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계약이 나온 이후 지분 투자 공시까지 나왔다라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큰 이슈였었던 것 같은데요. 대단합니다. 우리 제약회사 그렇죠. 바이오업사들. 글로벌 네. 빅파마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에 200억 원 이상의 지분 투자를 한 건 또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ABL 바이오와 일라이릴리가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정말 완벽히 인정해주는 회사들이 생겨나가고 있다. 이런 걸 입증시켜준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그에 앞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주가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특히 이달 들어서는 바이오 업종 주가가 단연 1등이라는데 얼마나 올랐어요? 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거래 대금 비중도 20-30% 정도 되는데요. 작년 말 비중이 11%였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예.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네. 코스닥 주도주로 부상을 한 건 이제 모두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사실 이게 모든 바이오 기업이 올랐다기보다는 섹터 내에서 좀 비중이 큰 기업들, 대형 바이오주들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바이오주들이요.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예.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그러니까 나스닥 바이오 지수도 신고가를 최근에 달성했었고요. 나스닥도? 네, 나스닥 바이오 지수도 신고가, 거기에 바이오텍 ETF, 미국 바이오텍 ETF인 XBI, 라브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매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빅딜, 뭐 지분 투자 이런 것들이 바이오 섹터의 수급을 쏠리게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이오주가 그러면 반도체가 좀 출렁하거나 위축될 때 뭔가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어서 바이오 업종에 좀 다운이 더 몰린 그런 바이오 업종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대형 바이오주들의 실적도 사실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요? 대형 바이오주들의 실적, 삼성바이오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이런 회사들의 실적도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대형 바이오주들의 실적이 잘 나와야 하방이 어느 정도 막히게 되고요. 예. 그게 섹터의 분위기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또한 3분기에 가장 기대치보다 잘 나온 섹터가 헬스케어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도. 글로벌.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자체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올 한 해 전체적으로 연간 11월 달은 바이오주가 압도적이었는데 연간으로 봐도 상승률이 괜찮았습니까? 아니면 좀 부진한 적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부진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업들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거의 다 우상향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섹터 내의 모든 기업들이 올랐던 것은 아니고요. 예.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유독 또 더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었고 개별주 성향,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 발표나 중요한 학회 참여 여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률이 좋았고 그 외 기업들은 다소 좀 부진한 경향이 있긴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바이오주가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워낙 전문적이어서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는 기술 이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막 급등나가니까 개별 기업 주가 투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텐데 ABL 바이오 아까 기술 이전 계약 3조 8천 그리고 지분 계약까지 이루어졌죠. 대단한 성과를 냈는데 이 기술 이전이 어떤 거였는지 앞으로 혹시 ABL 바이오가 그러면 이제 그거는 주가에 반영된 건 알겠는데 혹시 뭐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는지
새로운 뭐 신약 개발 기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건 어떨까요? 네, 당연히 이렇게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 한 건, 두 건, 세 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오히려 추가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네. 그 기술을 인정해주고 그 레퍼런스가 되어준 것이기 때문에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은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요. 예. 실제로 ABL 바이오 간담회에서도 예. 아직도 기술 이전 계약을 논의 중인 기업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던 만큼 충분히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찌됐든 지분 투자를 한 것 자체가 전략적인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예. ABL 바이오가 일라일리와 계약한 부분도 분명히 확장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장될 가능성. 네. ABL 바이오 정말 일라이릴리가 뭐 시총 글로벌 1등이잖아요. 그렇죠. 지분을 받은 건데 그러면 증권회사들은 혹시 ABL 바이오 주가 전망 목표치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일단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12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다 설정을 했었는데 네. 16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다양하게 목표 주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만큼 목표 주가 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ABL 바이오도 하방이 어느 정도 박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목표 주가에 지금 거의 다 도달을 한 그렇네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추가적인 기대감 혹은 연말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RNA 기업 아이오니스와의 공동개발 연구 논문을 통해서 논문. 목표 주가 상향이 한 번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 발표 예정인가요? 네. 그걸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추가 맞습니다. 상승에 어떤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현실화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우리가 이제 ABL 바이오를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제약 바이오 강한 곳이 꽤 많은데 지금 코스닥에 있는 알테오젠 상당히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했던 회사에 코스피로 지금 옮겨가잖아요. 네. 옮겨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주가 상승 기대를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예. 코스피에 이전 상장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여러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인한 상승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국민연금에서 지수를 추종하는 포트들도 분명히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무조건적인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그런 좋은 요소들은 반영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외국인들도 더 선호하고 외국인들. 현재 우리나라 정책상 코스피를 더 만약 부양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특히나 바이오텍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좀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그 알테오젠이 떠나고 난 자니 그러면 이제 ABL 바이오가 뭐 대장주를 차지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ABL 바이오가 좀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여러 건 체결을 했는데 올해만 2건을 체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합니다. 2건만 해서 거의 8조 원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그 다음 왕좌를 차지하지 않을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ABL 바이오만 있느냐, 알테오젠만 있는 게 아니다. 한미약품도 있다. 한미약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비만 치료제 지금 임상 실험이 시작됐죠. 기대감이 좀 있는데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이건? 일단 MST에 기술 수출한 메쉬 대사 기능 이상 지방 간염 신약인 에피노페그듀타이드의 경우에는 이상 데이터를 연내에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 예. 네, 그럼 이제 추가 마일스톤 유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예정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진행한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인데 이 또한 내년 하반기에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그렇죠. 국산 비만 치료제로서는 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모멘텀을 크게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조금 더 딥하게 보면 근육량을 증가시켜주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근육량을 증가시킨다. 그렇죠. 기존 비만 치료제들의 단점이자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근육 빠지는 체중도 빠지지만 근육량도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근육량을 증가시키면서 체중도 감소시키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이게 미국 임상 일상 환자 모집이 시작되었다라고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환자 모집을 이제 시작한다. 그쵸. 일상을 위해서. 물론 네. 임상이 많이 걸리겠죠. 오래 임상 걸리겠죠, 일상이지만 상당히. 다만 기술 이전 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비만 치료제 때문에 그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일라리도 그렇고요,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고 그쵸. 상당히 좀 변화들이 많더라고요. 네, 비만 이제 맞습니다. 가격 문제도 있고 해서 네, 맞습니다. 우리 한미약품이 과연 그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심상 실험을 시작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주식도 있지만 유한양행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SK 바이오팜 이런 데는 좀 수익률이 조금 부진했나요? 이 두 기업들의 특징이 이미 FDA,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승인받았다. 네, 기대감보다는 이제는 약의 매출로 기업의 가치가 매겨지는 순간입니다. 바이오는 대부분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 두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뭐 라이선스 아웃을 한 유한양행도 있지만 SK바이오팜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를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이 레이저틴이 미국 이름으로는 라즈클루즈의 매출 추이, SK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의 매출 추이에 따라서 주가가 더 크게 변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이 오히려 더 이 기업들에게는 성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의 시즌에는 약간 소외되는 경향이 요즘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과 SK바이오팜의 경우에는 자체 물질들의 매출 추이에 따라서 주가가 리레이팅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주가에 큰 영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ABL 바이오, 한미약품, 알테오 등 여러 바이오 기업들 과연 내년에는 어떨까? 올해는 뭐 매출도 상당히 좋았는데 여전히 내년에 괜찮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바이오는 이제 규제 이슈도 있을 거고 또 금리도 바이오 업종에 또 많이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바이오. 그렇죠. 금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이오 섹터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되지 않았을 때 바이오 섹터가 많이 출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12월 경우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지 많이 않습니까? 떨어졌더라고요, 연준. 예.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지. 왜냐하면 내년 1월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개최가 될 예정이고 1월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바이오 그리고 대형 바이오주들의 실적 그리고 추가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가 조정을 받을 때가 오히려 투자를 하기 더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주목해볼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또는 바이오 주가에 영향을 줄 변수, 이슈를 좀 들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외에도? 우선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비만, 당뇨 이쪽에 대한 관심이 꺼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연말 정도에 노보노디스크의 GLP-1인 세마글루타이드의 알츠하이머 임상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예. GLP-1이 요즘에는 거의 신의 약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이제는 메쉬, 대사 이상 지방 간염까지 그리고 이번에 알츠하이머 임상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정말 여태 나온 약들 중에서 가장 만능 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비만 당뇨 쪽은 지속적으로 이슈가 많고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예. 인수 쟁탈전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할 여지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는 모두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예. 내년에도 그 트렌드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화이자도 최근에 인수를 했는데 또 하나 더 인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는 AI 바이오 쪽인데요. AI 바이오는 뭔가요? AI 바이오라고 하면 여러 섹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 AI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 후보 물질 발굴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분석을 할 때 AI를 활용해서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한 분석을 한다든지.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나라 기업은 대표적인 게 프로티나가 있고요. 프로티나는 네. 최근에 삼성바이오와 함께 우리나라 국책과제 400억 원짜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자체적으로 항체를 발굴해서 네. 그걸 임상 진입까지 하는 국책과제에 선정이 된 거고요. 네. 프로티나가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해서 AI로 후보물질을 발굴해주고 만약에 기존에 약이 있다면 그걸 설계를 해주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요즘에 글로벌 트렌드가 이게 AI로 활용한 신약 개발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AI 진단도 있겠지만 더 돈이 많이 되고 있는 분야는 AI 모니터링 쪽입니다. 모니터링. 환자들의 상태나 아니면 이제 병동 모니터링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도 컨센서스 예상치가 영업이익 30억 원대였는데 67억 원 정도를 이번에 발표하면서 네. 실적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실적 성장의 구간이 AI 바이오에서 확인이 된다면 섹터 자체가 저는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AI 바이오 쪽은 그렇게 임상이 필요 없는 것도 메리트일 그러네요. 수도 있고 예. 실적 성장이 보이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역시 제약바이오에도 A와 연관지어서 투자 초점을 좀 삼아야 되겠네요. 네. 제약바이오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나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